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과 전인도네시아 노동자총연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들 단체의 목표는 약 5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 역시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노동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앞으로 다양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 단체들이 시위와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오는 21일에 있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산정 공식에 불만이 불거져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해당 임금의 산정 방식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이 중 노동조합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조정값으로 해당 값은 기존 최저임금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소한 15%는 상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정값은 10위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산정 공식을 발표하며 조정값을 0.1에서 0.3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1에서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는 최저임금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주협회 위원장은 노동자 단체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려 하는 것이라며 15% 인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 프랜차이즈인 맥도널드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맥도널드가 최근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군의 수천 명분의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는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맥도널드와 관련 사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인식되는 미국 업체인 스타벅스, 버거킹, 유니레버도 불매운동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맥도널드는 지난주 팔레스타인에 대해 15억 루피아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불매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맥도널드는 미국 기업이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지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이슬람 국가에 있는 맥도널드 등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왔으며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조차 맺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즉각 중단과 평화적 해결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 300여 명이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에 상륙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수마트라 섬 서쪽 끝 아체주 피디 지역의 한 해변에 로힝야족 난민 147명이 탑승한 목선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전에 이미 196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도착한 곳과 같은 지역입니다. 아체주 정부는 해당 배에는 성인 남성 46명, 성인 여성 57명, 어린이 44명 등 총 147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탑승해 있었으며 일부는 굶주림으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서 도착한 난민들이 지내는 임시 대피소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트라 살리마 수리오노 유엔 난민기구 인도네시아 지부 대변인은 최근 얼마나 많은 난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쉼터로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소수 로힝야족이 오래전부터 탄압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의 본거지인 라카인주 등에서 대규모 진압 작전을 펼쳤고 이를 피하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의 생활도 어려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기 위해 배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는 상대적으로 바다가 잔잔하여 미립국 시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낡은 목선을 이용해 이동하다 보니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만 약 200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 질병, 굶주림, 피로 등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합작 투자사인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함께 철강 원료 제조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약 33억 달러, 원화 4조 3,279억 원에 달하며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철강 생산 능력을 연간 3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친환경 철강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포스코는 2010년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인 크라카타우 스틸과 합작해 크라카타우 포스코를 설립했습니다.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열간 아변 코일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철강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CGV가 인도네시아에서 연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투자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땅그랑 카라완과 대폭의 영화관을 신규 오픈하며 위기를 극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CJ-CGV 인도네시아 계열사 그라하 레이어 프리마는 올해 3분기에 총 64억 9,5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자와 세금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지출 감소,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의 고객 이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출 대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총 자산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CJ-CGV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현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화관을 개관하고 카드 업계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CGV 관계자는 주요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실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J-CGV는 2013년에 인도네시아에 본격 진출하였으며 현재 주요 도시의 영화관 7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 인도네시아 만디리 은행과 함께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인천 자카르타, 인천 발리 왕복 항공권에 대해 비즈니스 및 이코노미 클래스 특별 요금 및 최대 18%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금 및 유류 할증료를 포함하여 왕복 이코노미석 약 56만 원, 비즈니스석 약 177만 원부터 제공되며 출발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여행 박람회 기간 동안 신규 가입하는 가루다 마일즈 회원들에게는 2023 마일리지 보너스가 제공되고 30% 할인된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루다 항공과 만디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디리 신용카드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최대 6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한국에서 자카르타와 발리로의 직항편을 운영 중이며 발리 직항편은 12월부터 주 2회에서 주 4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이번 여행 박람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여행 옵션을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자카르타의 스나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는 7만여 관중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거두며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음악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콜드플레이 팬이 모여있는 도시로 월간 청취자 수가 139만 명에 이릅니다.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약 6만에서 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최대 7,500만 달러 또는 약 1조 1,600억 루피아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이웃나라 싱가포르에 비해 아직도 뒤처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콜드플레이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한 33명 이상의 글로벌 가수들이 싱가포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콘서트에서 400건의 사기 티켓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이며 신고받은 피해액은 총 13억 루피아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